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영찬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무거울 수도 있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던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반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간의 안부를 물었는데 잘 지냈다고는 하시는데 서둘러 치료실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에 진료를 위해서 커튼을 걷고 맥을 짚으니까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갑자기 붉히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반 갔어요. 진료를 하다 보면 뭔가 꽝 하고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짧은 말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감정들이 한순간에 확 밀려들어서 잠시 손을 잡아드린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떠내보내고 몇 달 동안 사람들 보기도 싫고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바깥 출입을 극도로 조심하시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몸의 상태를 살피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심장을 좀 편하게 하는 혈자리에 침을 놔드렸습니다. 여러 해 같은 곳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봄에 진료했던 환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요. 배우자를 잃고 나서 상심에 빠져서 몸이 급속히 쇠약해진 분들도 보기도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옛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책을 읽거나 제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환자분들의 위축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풀어드리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요. 큰 어떤 재난이 아니더라도 이런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의 어떤 심리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였지만 환자가 암을 진단받으면 병원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남은 수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들의 여생은 살아는 있지만 그 삶의 질은 어떻게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다른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당사자와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한 사람에게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행해지는 많은 의료행위는 그게 환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심리적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인지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개인으로 그리고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를 사랑해온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고통을 최소로 하고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학문적 경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이나 자신과 어떤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마실 나오듯 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드린 것들 죄책감 때문에 한쪽에 밀어두지 마시고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아주 잠깐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할머니께서 오시면 조금 더 웃기는 이야기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썰렁한 농담이라도 할머니를 잠깐 웃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제 노력이 어쩌면 꽤 괜찮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분들에게 일상의 평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